질문이나 뭐 또. 그래서 제가 네. 좀 아이러니한 그런 질문인데 그 새싹삼을 하다가 예. 그 실패한 농가를 네. 방문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실패 원인이 팔로 개척이 조금 네. 전에도 그 교수님 말씀하신데 팔로 개척이 안 돼갖고 네. 실패를 했다 하는데 이제 그분 얘기는 팔로가 개척된 마침만 생산을 해라 네. 그런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또 그거보다 이제 이 서부 경남 쪽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모종 가지고 오는 게 네. 있습니까? 네. 거기 뭐 한 군데뿐이 없어가지고 네. 생산자들은 많은데 네. 그 모종 공급이 모종 좋은 모종이 들어와야 이제 어떤 좋은 이제 종자 발화가 되는데 이제 성장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것들이 많아가고 실질적인 농가들이 그 심었을 때 반중도법이 못 살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곡 작물은 농촌진흥청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예. 우리나라의 이제 종자 회사는 농우 바이오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. IMF 때 다 없어지고 농우 바이오 하나가 살아 있거든요. 여기는 물론 이제 콩도 다르고 해외 마케팅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. 하는데 여기는 채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외국계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솔직히 농약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자까지 침범했다면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무역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있는데 종자 공급에 관해서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데 찾으셔야 됩니다. 그냥 내가 무방비로 내 농업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거 한다 이래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인터넷 상에 보면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. 엄청납니다. 유튜버도 그렇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내가 이만한 육류 상자를 가지고 여기에 뭐 그 홀이 108개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108개 다 발화를 해야 되는데 발화율이 예를 들어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만큼 손실입니다. 시간적 노력 모든 면에서. 그래서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전 예비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럼 발화율을 어떻게 테스트 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패트리 디시가 예를 들어서 있다. 죄송합니다. 이 패트리 디시라고 제가 합니다. 요거는 지금 종이 깊지만 여기에다가 그냥 그 페이퍼를 롤 페이퍼를 까시든지 아니면 티슈 있지 않습니까? 티슈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수건을 딱 공급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종자를 있지 않습니까? 투입을 합니다. 그리고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. 21일간 지켜봐야 되는데 원래 우리 발화 실험할 때는 21일간 봐야 됩니다. 근데 안에 수분이 이제 부족하면 더 공급해 줘야 되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 종자를 투입하기 전에 먼저 한 시간 내지 2시간 물에 담갔다가 넣어 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그 품목별로 발화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, 3도입니다.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. 그러면 25도씨 그거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 농촌진흥청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. 홈페이지에. 그러면 이제 발화 시험을 해서 21일까지 기다린다는 건 사실 내 경제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내 스스로 감내를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럴 때는 일주일, 그 새싹 채소의 간격은 일주일 안에 다 시험을 죄송합니다. 성부를 거셔야 됩니다. 일주일 안에 발효가 안 되는 건 발효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되더라도 나중에 자라는 게 균일하게 자라지 않고 어떤 애는 크고 작고 하면 상품성이 없습니다. 엄청나게 괴롭다는 거죠. 그래서 발화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거나 구입하실 때 반드시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.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규모로 좀 하겠다. 예를 들어서 1kg 사겠다. 엄청나게 비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검증받은 데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이나 그 판매하는 데는 전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. 일부 그냥 일반 농가에서 안 합니다. 그래서 믿을 수는 있지만 발화율이 딱 봉투에 딱 사시면 적혀 있습니다. 발화율 몇 프로 언제 심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있거든요.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. 그리고
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로에 관한 부분은 그 제가 참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미리 개척해 놓으시지 않으면 참 힘들다 하는 부분이고, 하여튼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가격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소규모 회관은 경쟁이 안 됩니다. 그렇겠네. 예. 실제 그렇습니다. 우리 라면 있지 않습니까? 한 개 뭐 800원, 1000원 하는데 일반 소매상에서 똑같은 라면 회가 경쟁이 안 됩니다. 유통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고기능성, 다기능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은 그 틈새 시장. 그리고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제 뭐 씨앗을 가지고 발화까지 이렇게까지 네. 말씀드렸는데 내가 개낙을 한 그쪽에는 그 모종을 가지고 온다. 아까 그러니까 이제 모종이 그건 인삼에 관한 말씀 같은데 새싹삼. 새싹삼 그죠? 예. 삼은 그래 합니다. 삼은 삼씨가 있거든요. 삼씨가 있는데 이걸 시체로 돈이 안 되니까 안 팝니다. 쌈씨 하나를 팔면 예를 들어서 200원 받는데 모종 하나를 팔면 300원 받거든요. 그럼 모종 키우는데 뭐 별로 큰 그게 안 들거든요. 그런 거 다 그렇게 하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공급처가 예. 이 금산에 아무 데도 없다 예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생산 농가는 맞는데 예. 거기에서만 아까 저기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수요처가 너무 이제 공급처보다 예. 그 모종에 예. 공급처보다 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그런 것들이 좀 예. 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. 예, 그 부분은 우리가 그게 아마 그 판매는 금산 인삼 조합이라고 있습니다. 그거 가시면 막 엄청나게 큽니다. 그 안에 전부 수산 막 판매합니다. 그거는 도매떼기로 해서 각 소매를 이렇게 보냅니다.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종자체계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농촌진흥청 산하에 원예 특작과학부가 있습니다. 거기에 저 충북 음성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. 거기에 보시면 그 인삼 특작부라고 있습니다. 거기서 우리가 자문을 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예.